네, 안녕하세요. 장호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버추얼 스레드의 부하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부하 테스트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서버에 있을 때 한 번에 큰 부하를 줘가지고 이게 성능이 어떻게 되나를 의미하는 걸 말하는데요. 자, 그래서 실제로 부하 테스트를 해봐서 이 버추얼 스레드가 정말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기에 미리 서버를 구성을 해뒀어요. 근데 버추얼 스레드의 특징이 뭐죠? 컨텍스트 스위칭의 비용이 적다는 거죠. 그럼 컨텍스트 스위칭은 언제 일어나죠? 이 스레드 간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는 곳은 주로 이 IO 작업이 발생할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IO 작업에 한해서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많은 IO 작업을 걸어두었습니다. 이 IO 작업은 뭐 데이터를 읽고 쓰는 거에 보통 해당하는데, 그게 뭐 외부 서버를 통신하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리고 DB에 저장하는 게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서버를 구성했냐면은 저희 스프링 웹 MVC 서버를 일단은 구성을 먼저 했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블락킹 서버죠. 그러니까 IO가 있을 때 서버가 블락된다, 스레드가 블락된다, 그러면 블락킹 되는 서버인데, 이 서버에서 이 실행이 될 때 외부 서버를 하나 더요. 그래서 이걸 호출해서 응답을 받아오도록, 한 번 더 호출하고 응답을 받아, 이렇게 두 번을 호출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DB에 저장하도록 이렇게 서버를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IO가 한번 발생하고, 이때 IO가 한번 발생하고, 이때도 IO가 한번 발생하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 IO가 발생할 때마다 스레드는 블락킹 될 거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스레드가 아주 많아질 때 어떻게 부하가 걸리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환경은 어떻게 구성을 하면 되냐면, 일단 자바 21을 꼭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버추얼 스레드이기 때문에 21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로드 테스트 2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건 밑에다 따로 써놨는데, 잠깐 보면은 크게 컬타임과 바톤이란 게 필요해요. 컬타임은 이제 얼라이어스로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건데, 컬에 소요된 시간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샬에 따라서 배시 프로파일이나 JSHIC 여기 안에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테스트로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통은 이제 간단하게 그 터미널에서 할 수 있는 부하 테스트 툴인데요. 이런 식으로 고를 먼저 설치하고, 고에 이 바톤 라이브러리를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OS 환경 변수 패스에 이 고의 빈의 패스를 추가하면 되는데요. 이 고 빈 패스는 고 env 명령을 치면은 이 고 패스라는 거가 어디 있는지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내부 빈 폴더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빈 패스를 여기 환경 변수 패스 안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 완료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해보면, 제 터미널에 한번 놓아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200 응답을 10개를 받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응답 시간이 구성된다 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이제 C는 클라이언트 개수, 그러니까 내가 요청을 날릴 그 클라이언트 개수, 이 R은 이 요청 총 개수, 총 10번을 날릴 거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하나에서 총 10번을 날릴 거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 환경을 한번 구성을 했고, 이제 외부 서버를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코드를 한번 같이 보면은 크게 모듈이 지금 외부 서버 하나랑 MVC 서버 하나예요. MVC 서버를 먼저 간단하게 보면은, 제가 귀찮아서 그냥 어플리케이션 메인 함수 있는 곳에 그냥 다 컨트롤러랑 다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컨트롤러부터 보면은 지금 결국 이 함수인데요. 이 API를 봤는데, 이 API는 파라미터가 딜레이 파라미터를 하나 봤죠. 이건 뭐냐면 그 외부 함수 호출할 때 이만큼 기다려라 라고 해서 딜레이를 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DB에 마지막에 저장하는 것까지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외부 서버는 어디에 있냐? 외부 서버는 그 리모트 URL이라는 이 밸류에 제가 저장을 해놨는데, 이거를 따라가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19101 포트에 로컬호스트에 있고, 이건 제가 여기에다가 만들어 놨고, 같이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여기 지금 버추얼 스레드 환경 설정을 보면은
버추얼 스레드가 이 스레드 버추얼 이네이블드를 펄스하거나 트루 하기만 해도 이제 버추얼 스레드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주 손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익스터널은 서버를 어떻게 구성했냐면, 이거는 이제 웹플럭스로 구성을 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중요하진 않고, 결국 이 파라미터 딜레이를 얼마나 받아서 이거를 이만큼 딜레이를 했다가 응답을 하냐, 이것만 그냥 이런 서버가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외부 서버를 먼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서버를 띄우고, 네, 그래서 외부 서버가 잘 올라갔고요. 그러면 외부 서버가 올라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딜레이에 1000이라고 했죠? 이거 밀리세컨드 단위라서 아마 1초 뒤에 응답이 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청을 해보면은 아마 1.41초가 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게 서버가 처음엔 초기화되느라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해보면 좀 더 짧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지금 외부 서버 띄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MVC 서버를 한번 띄워볼게요. 그때 버추얼 스레드가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이 있는데, 없는 버전 먼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추얼 스레드가 적용이 안 된 버전을 먼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버추얼 스레드가 적용된 버전도 같이 띄워볼게요. 네, 이렇게 두 개의 서버가 다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서버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컬 타임으로 해서 두 개가 잘 올라갔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ms를 넣었는데, 이거는 지금 요청을 2번 보내죠. 그리고 마지막에 DB에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2초 이상이 걸릴 거고요. 이게 서버 초기화 때문에 아마 2초가 조금 더 초과해서 걸리는 거고, 아마 2초 내외로 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추얼 스레드를 온한 버전도 한번 띄워보면은 이렇게 2.7초, 그리고 한번 다시 실행해보면 2초 정도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거는 솔직히 여기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자, 버추얼 스레드의 특징은 결국에는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직 큰 이렇다는 의미는 없어요. 이게 로드가 부하가 걸려야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동작할지를 대충 예상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결국 버추얼 스레드의 특징이 뭐죠? 이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적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MVC 블로킹 서버에서는 이 MVC 서버에서는 리퀘스트 1개당 스레드 1개가 매핑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쭉 실행이 될 테고, 스레드 다음 요청에서는 스레드 2번이 실행이 될 테고, 그 다음 요청에서는 스레드 3번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외부 서버가 있을 텐데요. 외부 서버에 이 스레드가 요청을 하다가 오게 됐겠죠. 그러면 여기서 블로킹이 한번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갔다가 오게 되겠죠. 블로킹 한번 발생하고, 마지막으로 저장할 때 여기도 블로킹 한번 발생하겠죠. 이 블로킹 할 때마다 이 CPU는 이 블로킹 할 때마다 이 다음 스레드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하다가, 여기서도 이제 외부 서버를 호출을 할 때 여기서도 컨텍스트 스위칭이 다음 걸로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버추얼 스레드나 뭐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버추얼 스레드나 버추얼 스레드가 있는 버전이나 없는 버전이랑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옮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시간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이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크면 어떻게 되냐면, 정작 CPU가 일해야 될 시간에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컨텍스트 스위칭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내가 여기에 응답을 받은 경우에는 스레드 1번 기준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또 내가 CPU가 일을 해줘야 다음 요청을 보내고, 그리고 또 일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정작 이 컨텍스트 스위칭 하느라 일하고 있을 때는 일을 못하고 계속 CPU는 대기를 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버추얼 스레드를 쓰면은 이 시간을 짧게 단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작 CPU가 일을 필요할 때 빨리빨리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능이 개선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테스트를 돌려보면은 우리는 500개의 클라이언트로 1000번의 요청을 수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500개의 클라이언트에서 동시에 요청을 이제 쏘는 거예요.
근데 1000번 요청이니까 한 2번씩만 보내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행을 하는데, 이거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테스트는 아직 초기화가 이제 서버도 초기화되는 과정이 있고 이 스레드도 미리 생성해 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좀 떨어지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번씩은 최소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레드가 적용이 안 된 버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스레드가 안 된 적용이 안 된 버전, 버추얼 스레드 없이 된 버전을 보면은 이렇게 응답 시간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다시 한 번만 2번씩 돌리기로 했으니까 한 번만 다시 해보면은, 자, 상대적으로 800초라는 이 응답 시간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 800ms. 근데 이 버추얼 스레드에 있는 버전을 한번 해보면은,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면 이 두 번째 했던 시간들을 보면은 여기는 700초의 평균 응답 시간이 나올 수가 있죠. 이거는, 그리고 여기는 800초고요. 아까는 700초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진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전 이거 글을 작성했을 때의 테스트는 조금 더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500초역 버추얼 스레드를 적용 안 했을 때는 500ms였고 적용했을 때는 300ms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1.6배 정도 성능이 좀 꽤 차이 나는데 지금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이거는 한번 만약에 자기가 작업해 보시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한번 이거 적용해 보시고 API 한번 호출해 봐서 이런 식으로 로드 테스트 한번 쉽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성능이 괜찮다, 그리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뭐 팀장님이랑 한번 건의를 해보는 거죠. 근데 뭐 또 건의할 때 이거를 혹시 버추얼 스레드가 문제가 발생하면 전부 이제 책임이 될 수가 있으니까 뭐 서버가 여러 개 있으면 한 대만 해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도입을 해보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제가 한번 작성해주신 코드는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고 작성을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이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